지금부터 각 과정, 코스별 시험 배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 배정에 관련된 이 설명은 3개 파트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각 과정별로 주 3회 반, UNK, 나이트, 배런, 카운트 이 각각 코스에 배정되는 시험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응시 방법, 학원에 와서 정상 등원을 해서 테스트룸에서 응시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응시하는 방법, 이렇게 각각의 응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각각 문법시험, 단어시험, 카운트 같은 경우는 영작시험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한꺼번에 묶으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3개로 나눠서 각각 단계별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3회 코스 구성과 수업의 구성과 배정되는 시험을 좀 알아볼게요. UNK 과정에서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토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월수금 주 3회 반, 화목토 주 3회 반. 주중 첫 번째 월화 수업에서는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목 두 번째죠. 청취 독해 수업이 진행되고요. 세 번째 수업이죠. 금토 청취 독해 수업, 즉 일주일에 3번 수업이 문법, 청취 독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 수업이 있는 날은 문법 시험이 배정돼요. 그럼 언제 배운 거죠? 지난주 월화에 배운 문법 수업이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주 문법 수업이 있는 날 그 전주에 배운 문법 내용을 가지고 시험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출제는요, 문법 복습까지를 하게 되거든요. 문법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문법 복습까지에서 100% 출제 같아요. 복습과제를 철저하게 하고 그 해당된 내용을, 복습과제 제출이 완료되면은 확인된 페이지, 정답과 빈칸 채우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료가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그걸 가지고 철저히 공부하면 이건 누구나 무조건 100점 만점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자, 수목 두 번째 수업이죠. 청취 독해 수업일 날은 단어 시험이 배정되고요. 세 번째 수업일 날도 단어 시험이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청취 독해 수업이 진행되죠. 문법 시험, 단어 시험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문법은 전주에 배웠던 내용, 단어 시험은 단어집이 주어지잖아요. 단어집. 그 책도 순서대로 배정이 돼요. 순서대로. 지난주에 12챕터를 시험을 봤다. 그럼 이번 주는 13, 14, 다음 주는 15, 16. 순서대로 계속 배정돼 나가고,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보면 배정되는 단어 회차가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암기하고 응시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정규 주 3회 반 나이트하고 배런 과정 똑같습니다. UNK랑 문법 청취독해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문법 수업일 날 문법 시험 배정되고, 청취독해 수업일 날 단어 시험 똑같죠. UNK랑 월수금 화목토반 주중 첫 번째 문법 수업, 청취독해 수업, 문법 시험 배정되고, 단어 시험 배정되고, 출제도 똑같습니다. 문법 시험은 문법 복습까지 해서 100% 출제되고요. 단어 시험은 단어집, 챕터 순서대로 배정이 된다. 자, 여기서 카운트 주 3회 반에서 카운트 코스가 딱 하나가 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영작이 있다는 거예요. 영작. 주 3회 반에서 카운트의 영작 수업이 있는데, 주중 첫 번째 수업일이 월수금반에 월, 화목토반에 화잖아요. 월화 수업이 문법 영작이 교차돼요. 자, 그러면 문법 청취독해가 진행됐죠. 그 다음 주는 영작 청취독해. 그럼 그 다음 주는요, 문법 청취독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일 날 청취독해가 진행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월화 첫 번째 수업일이 한 주는 문법, 한 주는 영작, 이렇게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된다는 거죠. 문법 시험이 배정되는 날은, 그러니까 문법 수업을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는 수업이 뭐예요? 영작 수업이 되겠죠. 하지만 배정되는 시험은 지난주에 문법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법 시험이 배정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영작 수업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 월화에는 무슨 시험이 배정되죠? 당연히 영작 시험이 배정되죠. 배운 거 그대로 계속 배정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고요.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영작 시험이 배정된다, 문법 시험이 배정된다, 단어는 몇 챕터가 배정이 된다가 딱딱딱 적혀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전혀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자, 주 3회 반 시험 배정 상황 이해되셨나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다 생각되면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온라인 학습 페이지도 확인을 안 하고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러면서 회차도 다른 걸 엉뚱한 걸 외우고 왜 문법이 언제 배정되죠?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가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정된다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영작 수업하고 영작 시험은 주 2회 반에서는 G듀크, 그랜드 듀크죠. 토익 과정에 적용이 되거든요. 역시 똑같은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주 2회 코스는 어떻게 배정될까? 지금 주 3회를 배정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의아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학생들이 코스가 진행되면서 주 2회가 될 거 아니에요. 상위 코스가 되면. 아, 주 2회가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거는 없어요. 자, 주 2회 첫 번째 단계가 듀크입니다. 듀크는 월급반 아니면 화목반으로 개설이 되는데 여기 지금 수업 순서 나오죠. 문법, 청취독해, 청취독해. 주 3회랑 같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은 문법, 그 다음 청취독해 수업, 청취독해 수업. 주 2회다 보니까 요일을 특정을 못해요. 자, 월급반이라 보죠. 월요일날 문법을 했어요. 그럼 금요일날 청취독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뭐죠? 청취독해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문법이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자, 2회 반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업일마다 무조건 단어 시험이 있어요. 수업일마다. 그래서 항상 주 2회 반은 듀크, G듀크, 토익, 탭스 항상 단어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문법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수업 요일에 문법 시험이 추가가 됩니다. 단어 시험에 문법 시험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문법 수업을 했습니다. 이날은 배정되는 게 단어 시험이 배정됐겠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월급반에서요 문법 수업을 배웠으면 이 문법 시험은 언제 배정이 되죠? 주 3회처럼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수업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바로 배정돼요. 근데 금요일엔 본래 배정되는 단어 시험이 있죠. 즉 금요일은 단어 플러스 문법 시험이 배정돼 있죠. 화목반은 조금 더 숨가 풀 수 있죠. 만약 화요일날 문법을 배웠어요. 그럼 목요일날은 배정되는 시험이 뭐죠? 문법 시험 플러스 단어 시험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시험은 문법 복습까지는 똑같게 주어져요. 주 2회 반도. 문법 복습까지 해서 100% 출제되고 단어 시험은 단어집에서 챕터 순서대로 진행되고 온라인 학습 페이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혼란스럽게 전혀 없습니다. 딱딱딱 한 2주? 2주 정도는 앞으로 어떤 시험이 배정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공부해 나가면 돼요. 자, 그랜드 듀크와 토익은 왜 따로 뺐냐면은 여기도 역시 영작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수업 순서를. 문법, 청독이 청취독해요. 그 다음에 영작, 청독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 달에 8번에서 9번의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문법, 청취독해, 영작, 청취독해, 문법, 청취독해, 영작.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가다 필요에 의해서 문법을 2번 정도 넣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교재가 쭉 진행되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안 되고 거의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똑같게 주 2회 반이니까 수업일마다 단어 시험이 있죠. 문법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에는 뭐가 배정된다고요? 문법 시험이 추가돼요. 영작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다음 수업에 영작 시험이 추가되죠. 항상 단어 시험이 있고 문법을 배웠다? 그럼 바로 다음 수업에 문법 시험 바로 배정. 영작 수업을 배웠다? 그럼 바로 다음 수업에 바로 영작 시험이 추가. 주 2회 반이 되면 좀 편할 거라고들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실제로는 그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주 2회 반을 들으려면. 영어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학습력도 반드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데 아직 학습력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토익 성적이 높게 나왔다. 그럼 영어 실력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 2회 반의 학습 시스템을 과연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자, 화목반을 보세요. 화요일 날 수업을 받았는데 문법이나 영작이에요. 그럼 바로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 날 단어 시험 배정되고 화요일 날 배웠던 문법이나 영작 시험이 또 배정되잖아요. 과제는 과제대로 나가고 과연 화요일 끝나고 수요일이라는 하루 만에
목요일 날 배정되는 시험을 다 준비하고 화요일 날 지급된 과제를 다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건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학년이 낮은 학생, 어린 학생들은 가능한 여유를 두고 좀 코스를 낮춰서 배정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낮춰서 배정하고도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게 적절하게 나타나는 학생이 있고 충분히 여유를 나타내는 학생이 있어요. 여유를 확인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영어를 조금 낮은 코스에서 배웠다고 해서 이 영어에 크게 뭔가 손실이 있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 초등학생이나 중1 정도 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주 2회 반에 들어오잖아요. 겁을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하는 게 엄청 많다는데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짜 힘들게 느낄 만한 걸 탁 줘봐요. 이건 정말 죽어도 못하겠어. 이거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낮춰서 주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만해. 그리고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워.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한두 달을 겪으면서 시스템도 완전히 적응을 하고 안정화된 결과물도 나오고 그럼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내가 레벨업 도전해서 위로도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옆에서 너 그렇게 편하게만 공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지. 뭐 이 정도면은 도전할 만 하겠어. 이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밀어 올리는 게 안정적이란 얘기죠. 너무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겁먹게 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달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긴데 그 한두 달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때문에 처음부터 학생들이 자신감을 꺾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린 학생들일수록요. 물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수준보다 너무 쉬운 곳에 배정되면은 막 풀어지고 뭐 게을러지고 실증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주소연학원에 처음 입학해서 레벨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숙제 다 하고 시험 보고 수업 따라가고 이거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게 습관이 안 된 학생들은 그것만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교재나 이 레벨 코스 있잖아요.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는. 자, 주 2회 반에 영작이 포함된 그랜드 듀크와 토익 설명이었고요. 자, 탭스는 똑같아요. 탭스는 근데 영작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순서는 듀크처럼 문법, 청취독해 순서로 계속 나가요. 주 2회를.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최종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학년들이 좀 있어요. 탭스마가 되면은. 그래서 6번 수업 중에 한 번. 고3 수능 영어 모의고사 있죠. 학평모고 같은 거. 근데 이 탭스반에서 다루는 고3 수능 영어는 수능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거, 어렵다고 생각되는 걸 저희가 가능한 한 발췌해가지고 그걸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탭스반 전에는 요즘은 워낙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중3 언저리에서 탭스 뭐 1년 반차, 2년차, 고1 초반까지 2년차를 다 끝내는 마무리된 학생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돼서는 시간이 쫓기는데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다 해결이 되는데 만점으로 이래서 많이 빠졌지만 전에는 고3 수능 본고사 직전까지도 이 탭스반에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왜냐면 수능도 해주고 이 탭스 과정 자체가 수능 본고사에서 최고 난이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고3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것과 그리고 실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탭스 유형으로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당연히 탭스를 공부하고 고3 수능 영어 유형도 계속 접목받고 이게 가장 대비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코스인데 일단 이렇게 고3 수능 영어 가장 난이도 높은 게 탭스반에선 주어지고 있다. 시스템은 시험 배정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수업일마다 단어 시험 배정은 계속 되고요. 문법 수업이 있으면 바로 문법 시험 추가되고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배정 시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 2회 반이든 영작이 들어간 코스든 아니든 주 3회 반이든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시험 배정을 정확하게 확인만 미리미리 하면서 그 회차를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 보고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고순회 과정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따로 뺐거든요. 고순회 과정에는 시험 배정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만 계시라고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순회 과정은 고등학생들의 특성 때문에 전부 다 시험을 과제 형태로 바꿨고,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무조건 3번, 4번은 입력하면서 살펴보고 기본 암기는 되게끔 시스템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고순회는 시험 배정 규정은 없고 과제로 다 시스템이 돌아가 있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작 시험은 주 2회 반은 그랜드 듀크와 토익 과정, 주 3회 반은 카운트에 있고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꼭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험 배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는다는 것. 자, 시험 배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단지 수업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 UNK, 나이트, 배런, 카운트가 수업 순서가 요일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시험이 배정된다. 이런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고, 주 2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단어 시험 있고 문법이나 영작은 추가된다. 이 정도 개념에서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각 코스별, 과정별로 시험 배정이 어떻게 되고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UNK 시험 시스템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일에 문법 시험이 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 전주 월화에 배운 수업 내용을 문법 복습과제 100% 출제해서 배정을 하고 응시하게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은 단어 시험이 배정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UNK와 정규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스템에 수업 요일마다 이렇게 시험이 배정되잖아요. 문법 시험 배정되고 단어 시험 배정되고 단어 시험 배정되고, 이 시험은 배정 당일, 수업일이 되죠. 배정 당일에 2번만 응시가 됩니다. 되는데 UNK 과정에 대한 설명, 그 동영상에서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UNK는 이 시험에 대한 부담률을 너무 학생들한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정규반과 다르게 다른 점이에요. 미통과를 했던, 미응시를 아예 응시를 안 했던 미통과가 됐든 상관없이 다음날이 되잖아요. 수업 다음날이 되면 바로 삭제가 돼요. 그게 이 UNK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응시를 안 했다. 정규반은 응시를 안 했거나 미통과하면 계속 통과될 때까지 남아있다고요, 시험이. 그러면서 벌점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UNK는 벌점은 없잖아요. UNK는 이 시험 벌점인 불참이나 과제 미제출 벌점이 없는 코스입니다. 자, 응시를 안 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을 시킨다. UNK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감당이 힘든 학생들을 조금씩 개선시키고 학습력을 만들어서 정규반으로 올린다. 이런 전제로 만들어진 UNK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되면 없어집니다. 누적되지 않고. 자, 그러면 시험을 언제만 볼 수 있어요? 수업이 있는 날, 그날 배정된 시험을 그날 딱 2번 보고 끝. 시험을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써있죠. 배정 당일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0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응시를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하도 엄마가 시험보라 해서 봤어요. 30점 나왔어요. 자, 그래도 응시를 안 해서 0점 받는 게 낫나요? 30점이라도 받는 게 낫나요? 당연히 30분점이라도 받는 게 낫죠. UNK는 다음 달 등록을 하려면 종합성적이 65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650점을 미응시하고 빵점, 과제도 미제출해서 빵점 이러면 650점 안 나와요. 50점이든 60점이든 시험 응시해서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과제도 어떻게든 제출을 해서 50점이라도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확보된 성적이 모아져서 650점을 넘어갈 수 있을 때 수강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나 시험 공부 안 했어. 아예 안 보고선 빵점. 나 과제하기 싫어. 빵점. 이러면 어차피 650점 안 나와서 다음 달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UNK에서 이 시험에서 시스템에서 저희가 원하고 학생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학습 습관이 뭐냐면, 시험은 무조건 수업일날 본다. 2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2번을 보고 내가 몇 점이 되든 하여튼 무조건 응시한다. 과제도 무조건 제출한다.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UNK는 수업 당일에만 2번에 해당되는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 전에 한번 봤어요. 그럼 수업 끝난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수업 전에 한 번도 안 봤으면 수업 끝난 다음에 두 번 볼 수 있는 거고, 수업 전에 두 번 다 봐버렸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또 볼 수 있나요? 두 번 다 봤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두 번만 딱 응시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정리하고 있죠. 문법이든 단어든 상관없어요. 모든 시험은 회차별로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1회 응시 후 연속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시험은 15분을 줍니다. 시험 응시 시간을 뭐 뒤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온라인 응시가 있고 학원에 와서 응시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응시하든 15분이에요. 문법 시험도 15분, 단어 시험도 15분 딱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생이 3시 30분에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3시 45분 타임이 바로 이어지는 타임이잖아요. 연속으로 볼 수 있느냐면 연속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최소한 15분은 건너뛰어라. 왜요? 아니, 통과가 안 됐으면 뭐가 틀렸는지 제대로 외우지 못한 게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서 최소한 15분이든 30분이든 확인 점검하고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됐는데 연속으로 보면 통과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만 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의 기회를 주겠다. 뭐 UNQ에서는 기억할 게 딱 그겁니다. 수업 당일에만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험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더라도 무조건 응시에서 점수를 남겨야 하고 0점을 남기지 말라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코스의 시험은 전부 다 CBT 테스트로 진행이 돼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때도 당연히 컴퓨터에서 온라인 학습 페이지 열어가지고 응시하게 되는 거고요. 학원에 왔잖아요. 3층 전체가 테스트룸인데 거기서 응시할 때도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문법이든 영작이든 단어 시험이든 최종 마무리 확인 과정이 있잖아요. 파이널 테스트. 지금 UNK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전체 코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시험을 준비했다, 문법 시험을 준비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컴퓨터에서 워드든 메모장이든 열어놓고 한글을 갖다가 한글만 보면서 영어로 답을 빠르게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영타가 제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15분에 답을 못 적어서 통과가 안 되거나 점수가 나빠요. 이거 핑계입니다. 요즘 학생들 영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설사 50타도 안 되는, 뭐 거의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죠.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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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늦게 친다 하더라도 암기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5분에 시험 통과 나와요. 그걸 실험을 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갖고서는 쳐보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그럼 굉장히 느리잖아요. 당연히. 그 상태에서 15분에 이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암기만 제대로 되면은 15분이 아니라 한 11분? 12분에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이 독수리 타법 손가락 하나로 찍는 것만큼 그렇게 느린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영타가 어색하면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외웠죠? 그리고 외울 때도 영타를 치면서 외우면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계속 영타 연습하다 보면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제대로 암기 학습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영타가 늦어서 15분 안에 못 치기 때문에 시험 통과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이 그게 의심스러우면 처음에 그러니까 영타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3층에서 저 영타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 페이퍼로 시험 볼 수 없나요? 그럼 페이퍼로 인포에서 확인을 하고 오케이 몇 번까지는 페이퍼로 한번 봐봐라. 페이퍼로 주는 적도 있어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부모님이 판단해서 인포에 상담을 하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딱 줬을 때 페이퍼로 손으로 쓰라고 했더니 진짜 거의 다 맞으면서 잘 통과가 돼요. 근데 컴퓨터만 앉혀놓으면은 떠그덕 하면서 통과가 안 돼요. 이러면 저희가 기회를 좀 주죠. 한 2개월 이 정도까지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글쎄요, 한 40-50명 중에, 그렇게 영타가 늦다는 학생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안 된다는 학생들 중에 한 40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몇 명이 안 나와요. 거의 다 암기의 문제였지 실제 영타의 문제는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을 부모님이 일단은 확인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죠. 정규과정 2회와 3회 코스 시스템은 뭐가 좀 다를까요? 아까 이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정규 주 3회 과정에 어떻게 배정되고 카운트 코스는 영작 수업이 있기 때문에 문법 시험, 단어 시험, 단어 시험, 영작 시험, 단어 시험, 단어 시험 이런 순서로 시험이 배정된다. 정규 주 2회 과정은 수업일마다 단어 시험이 배정되고 문법 영작 수업이 있으면 바로 다음 수업일에 해당 문법이나 영작 시험이 단어 시험과 함께 배정된다. 설명 충분히 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과 시한이라는 게 있다. UNK는 통과 시한이라는 게 그냥 수업 당일이죠. 근데 정규 주 2회반, 3회반은 통과 시한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 수업이 시작 전까지, 바로 다음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일단 통과를 시켜야 돼요. 자, 월수금반이에요. 월요일날 배정된 시험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통과시키라고요? 늦어도 수요일 수업 전까지. 이게 바로 다음 수업이잖아요. 자, 주 2회반 화목반이에요. 화요일날 배정됐어요. 시험이. 화요일날 통과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통과시켜놔야 돼요? 목요일이 바로 다음 수업이잖아요. 목요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통과시켜야 돼요. 정규반은 뭐라 그랬죠? 통과될 때까지 시험이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규반은 이 시한까지 통과가 안 되면 불참이란 벌점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불참이란 벌점이 시험과 연관된 벌점이에요. 이거는 불참 벌점 설명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묶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자꾸 혼란을 일으키셔가지고, 자, 이 시한이 정규반은 시험이 배정되면 통과는 시한이 주어진다. 이 시한은 벌점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한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배정된 수업 바로 다음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정규반은 이 규정 때문에 수업이 없는 날도 시험을 계속 응시할 수 있어요. 자, 월수금반 월요일날 시험이 배정됐습니다. 월요일날 2번 볼 수 있죠. 모든 시험은 정규반, UNK 구분 없이 주 3회반, 2회반 구분 없이 회차별로 하루에 2번을 볼 수 있거든요. UNK는 그냥 무조건 그날만 보고 없어지니까 그냥 회차가 하나죠. 근데 정규반은 미통과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통과될 때까지. 그럼 이 학생이 월요일날 배정된 시험을 계속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날 또 단어 시험 또 추가되겠죠. 그럼 미통과 시험이 2개가 돼버리잖아요. 금요일이 되면요. 계속 누적이 되니까 계속 통과를 안 하면 시험이 3개가 돼버리고. 자, 그러면 하루에 2번을 본다는 개념이 회차별이었나요? 아니면 무조건 2번인가요? 회차별입니다. 회차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시험 회차별로 2번씩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규반은 시험이 2개가 밀렸다. 각각 2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수업이 없는 날은요? 당연히 볼 수 있죠. 수업이 없는 날도 학원에 와서 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회차별로 2번씩 응시가 가능하다. 수업 없는 날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 수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프로그램이 쫙 학생들을 봐요. 보면서 미통화된 그 전 수업에 배정됐는데 지금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배정된 시험은 벌점과 상관이 없죠. 그 전에 배정됐는데도 계속 통과 못한 시험이 있다 없다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여기 말하는 불참이란 벌점이 적용되는데, 불참이란 벌점이 적용되는 시점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수업이 시작될 때 그 전에 배정된 시험이 계속 미통과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정규반은 그거에 따라서 시험 벌점인 불참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벌점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날 배정되는 날 통과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업이 없는 날이라도 벌점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다 통과해 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배정 당일에 시험에 응시하잖아요. 그럼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배정일 당일에 통과를 못했어요. 응시를 안 했건 응시를 했는데 통과를 안 됐건, 그러면 배정일이 지나가 버리죠. 근데도 계속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통과될 때까지. 자, 배정일 이후에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80점 기준으로 점수가 평가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20점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시험 배정일 당일에 응시해서 만점을 받잖아요. 그럼 100점 받아요. 근데 배정일이 지난 다음에 응시를 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80점을 받아요. 100점이 아니라 20점을 일단 감점하고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배정 당일에 응시를 하는 게 한두 개를 틀려도 배정일이 지나서 만점 받는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시험일 배정했으면 미루지 말고 그날 좀 통과하라는 뜻입니다. 월요일날 배정된 시험이면 월요일날 통과해라. 수요일날 배정했으면 수요일날 통과해라. 그거를 왜 목요일로 넘기고 그리고 벌점이 적용되는 금요일까지 넘겨가지고 초읽기로 해서 저 선생님 수업 곧 시작되는데 저 반드시 시험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또 불참이랑 벌점 들어가요. 왜 이렇게 아동바동하게 시험을 보는가? 배정일날 딱딱딱 통과해 나가면 여유롭잖아요. 불참 벌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착을 못한 학생, 특히나 이 학년이 어린 학생들은 UNK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UNK에서는 무조건 그날만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3개월 훈련시키면은 이 학생들은 시험은 그날 보는구나. 이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정규반으로 오잖아요. 시험을 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UNK가 굉장히 좋은 과정이 돼 있어요. 이 학생들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학년이 UNK 배정 못 받는 학년이 돼서 중학교 1학년 10월 30일 이후에는 배정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초등학교 5학년이다, 6학년이다, 중1이다, 중1 초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UNK서부터 시작해서 안정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과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리 허술하게도 무조건 해야 된다. 시험도 배정된 그날 봐야 된다. 그리고 정규반으로 올라오면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반 이 시스템 이해되셨나요? 자, 반드시 배정되는 날 통과해서 만점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받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하면 벌점이 들어가기 전에 수업 없는 날이라도 집에서 온라인이든 학원에 와서 보든 시험을 응시해서 반드시 미리 통과를 시켜놔야 된다. 단 20점의 감점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통과 못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 불참이라는 벌점이 들어간다. 불참 벌점은 불참 벌점 설명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